안녕. 빨리 왔죠, 오늘은. 파티야, 파티. 학교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다이스키. 안녕하세요. 당연하죠. 애프터 파티 교복은, 애프터 파티는 당연히 입고 야죠. 오늘은 길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오늘 또 사실 목이 안 좋아서 병원도 가야 하고 조금 저의 일정이 있어서 길게는 못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점점. 원래 목 성대가 좀 부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5월 5일 그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나 준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뭘 준비하려다가 못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이번에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도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팬미팅도 준비하면서 목을 좀 많이 썼는지 많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목이 조금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어 레슨 오늘 재밌었어요. 팬미팅 준비하고 우리 나우들 만나러 갈 준비 했죠. 또 배 모가차를 드셔보세요. 효과 좋아요. 배 모가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모가생강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드셔보세요. 맞아요. 잠 잘 자야 되는데 어제 못 자가지고 어떡해. 괜찮아요. 근데 강철목이라 가지고 지진난다 지진난다. 저 어제 안 잤던 것 같은데 거의. 저 어제 거의 못 잤어요. 회사에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회사에서 잠들었어요. 회사에서 한 2시간 잤나? 어제 너무 놀았어. 우리 나우들이랑 밤에 신나서. 하이.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음.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어제 3시에 자서 이거 수업 봤잖아. 아, 괜찮아요. 제 또 갈 날이 있을 거예요. 바지도 교복이에요. 10시에 주무셨어요? 정말 일찍 주무셨네. 완전 새나라의 어린이야.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지? 제가 아까 학창시절 이야기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방금 엄마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야기 꼭 하라고. 제가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아마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년이었던가, 3학년이었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안경 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뭔가 안경 끼는 사람들 보면 되게, 나도 되게 부럽고, 나도 끼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안경을 되게 많이 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시력 보호, 왜 요새 많이 나오는 그런 안경들 있잖아요. 보안경 같은 거. 그런 게 있는지 전 몰랐다가, 모르고 엄마한테 안경이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지? 나, 엄마한테 너무 학교에서 글씨가 안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막 속이고 거짓말 치고 학교 방과 선생님한테도 안경 쓰고 싶다고 막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글씨 잘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막 하고 피아노 다닐 때거든요. 근데 막 악보 안 보인다 그러고 선생님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시니까 엄마도 놀래가지고 그때 막 뭐 어떻게 안 보이냐고 그래서 바로 안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과에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은 어린 애들 마음도 다 아시고 왜냐면 거기가 학교 근처에 있는 안과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이건 그 마지막 반전으로 얘기해야겠다. 제가 결국 안경을 껴야 되는 그 도수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안경을 사서 되게 재밌게 꼈어요. 근데 이게 끄다 보니까 저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또 안경 쓴 내 모습이 또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던 찰나에 그
수업 시간, 저희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 도덕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심을 딱 배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양심이란 거를 막 이제 그런 단어를 알고 배울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막 그런 양심에 대해서 막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 귀뚜라미 양심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거의 한 6개월이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 6개월 동안 안경을 썼어요. 썼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그리고 또 그 시기 또 양심을 딱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의 도연이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걸 몰랐었는데 되게 새로운 정보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어린 도연이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도연이는 엄마랑 아빠한테 카톡을 남겨요. 아, 카톡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요. 그때 이제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완전 이렇게 바짝 겁먹어가지고, 원래 저 절대로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실제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양심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뭐, 거기서 그걸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을 쳐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였지? 내가 뭐라 보냈더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내려주시는 벌 달게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진짜 혼낼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엄마 아빠하고 처음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싹싹 빌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이미 애초에 화가 안 났던 상태였었고, 사실대로 말해서 화가 하나도 안 났던 상태였어. 오히려 약간 저를 귀여워하고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엄청 웃으면서 괜찮다고, 너가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막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대신 너가 엄마 아빠한테 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속였던 거짓말 쳤던 사람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안과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안과 데려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다시, 어쨌든 시력검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시력검사 다시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다. 왜냐면 엄마한테도 이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경 도수도 그렇게 센 도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 안경 도수가. 그런 안경을 맞춰주셨었고, 거의 차이 안 나는 그런 안경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왜 아셨냐면, 어, 그 나이대 아이한테는 나올 수 없는, 보통 흔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근시, 난시, 원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측정했던 게 원시였었대요. 근데 그게 주로 나오는 나이대가 그 60대, 80대, 60대 정도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도수라는 거예요. 그런 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리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다 안 보인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주니까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던 사연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과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방과후 쌤한테도 그렇고 하고, 피아노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사고뭉치 도현이의 사건이 있었답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때는 사실 그냥 연예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고, 양심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는데 뭘 알았겠어요.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고, 거의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 직업을 꿈꾸면서 막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돌과 또 연예계에 대한 관심도는 그때부터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배가 요동을 치네. 배고프다고. 그랬던 사연이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막 그때 그거 뭐지? 딴딴딴 이것도 하고. 그 저희 선생님,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 규정이 바뀐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뭐지? 혼내킬 때 체벌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바뀐 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매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꾸지람 하시면서 땡콩 놓으시고, 초등학교였으니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 농구 선수 출신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키도 정말 크신 선생님이셨고, 정말 힘도 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한다고 조절하신 거겠지만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그때 무서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호랑이 선생님? 저는 그때가 전부예요. 저도 체육쌤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운 체육쌤이, 제가 배드민턴부 할 때, 제가 배드민턴 선수였단 말이에요. 또 반에서. 그래서 선수였었는데, 그때 이제 훈련하는데, 저랑 제 친구랑 한 4명 있었어요. 그 팀에. 네, 5명, 다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장난치니까 선생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 뭐지? 배드민턴 채 이렇게 구부려서 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완전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보내시고 다음날 와서
다음부터는 집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집중해야 돼. 어릴 땐 좋아했었는데 체육을 근데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도현이 마음이 좀 약하고 자존감이 좀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축구랑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았었는데 갔는데 막 이제 별로 안 친했던 친구가 막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같이 축구하자 막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면서 막 약간 조금의 그렇게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근데 그 상황이 좀 그랬어요. 몇 차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구기 종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피구 말고. 맞아. 되게 그렇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은 괜찮은데 되게 그때는 되게 그렇게 강한 애들하고는 잘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성격이 강했던 애들하고 뭔가 그 학창 시절 도현이는 되게 유하고 조금 그런 애들하고 더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약간 뭔가 되게 순 순둥순둥하게 생기고 순진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랑 더 많이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었어요. 중학교 때는 모르겠고 고등학교 때는 근데 뭐 중학교 때 3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기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고요? 기부 처음에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가? 제가 그 유니세프에는 조금 제가 막 저도 뭐 지금 사실 뭐 없고 뭐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크게는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뭔가 나누고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더 지금보다 더 없었을 때니까 돈이 그때부터 근데 그때도 이제 월에 5천 원씩은 넣었었거든요 유니세프에 정기 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크래프트 링크라는 제가 저번에 그거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사실 월에 5천 원이면 그냥 하루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하루 커피 안 사 먹으면 되는 금액이라 가지고 지금은 사실 크게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링크라는 게 그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미혼모 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 언제부터 했더라? 그거 제가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근데 진짜 봉사활동도 가보고 싶고 유기견 센터도 진짜 가서 봉사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원래 이번 활동 끝나고 애들 하고 싶은 애들 모아서 데리고 같이 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일정이 많이 생겨서 나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나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우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번 활동 나우들과 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도 나중에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의 꿈이 원래 사회복지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도 막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시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봉사활동 막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독거노인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것도 하셨었고 그 조금 불편하신 분들 불편하신 어르신들 씻겨드리는 그런 봉사활동도 할머니가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고 할머니 따라서 한번 가볼 걸 그랬어요. 그때 못 갔던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봉사활동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그런 어떤 봉사 시간을 받아야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어른이 돼서는 마음이 우러나야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저 정말 그거 하고 싶거든요. 헌혈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 몸에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걸 하고 좀 있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좀 지나야지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헌혈하면 요새는 포켓몬빵을 주셔요? 대박이다. 약간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원래 그거 주지 않나? 그거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 티켓? 음, 신기하다. 음, 저 처음 비행기 타지 않아요. 저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 일본 가고 나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쩌지? 그래도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거 보면서 좀만 저를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슬슬 히마이 데스, 시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자. 잘 자라뒀어. 밥 챙겨 먹어. 밥 잘 먹을게요, 여러분. 맞다네. 맞다네. 또 만나요. 고마워요, 여러분. 아이스테루, 다이스키. 사랑해요. 안녕.